You've been pulled aside. Been lied to. You've been fed true. Your government, your country.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Where's the revolution? Come, people, you're letting me down. Where's the revolution?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오늘 결국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입장 발표하지 않으려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나서야 29자로 된 짧은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송구하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소식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의 반응, 이런 소식들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문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BS 보도국의 민성기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윤나라 기자가 오후 조사도 오후 1시 10분에 시작이 됐다고 했어요. 네, 1시 10분쯤 지금도 시작됐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겠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웅재 형사 8부장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장 검사는 주로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 조사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와 또 한 명의 부장검사가 이원석 부장검사는 어떤 부분을 나중에 조사하게 될까요? 이원석 특수1부장은 주로 기업들의 뇌물죄, 그러니까 삼성과 그 롯데 또 SK 이런 쪽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뇌물죄와 직권남용 뭐 이런 부분, 권한남용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자, 두 분께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 상당히 씁쓸한 장면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는데, 김영준 교수님은 오늘 출석하는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복잡하죠. 11명의 대통령이 있었었는데요. 4명의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까 통계로 따지면 36%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만 대통령 탄핵 이전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검찰 수사를 보면서 이게 나라구나, 이게 법치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지만 여전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명 중 4명은 검찰 조사를 받고 한 분은 망명 가고 한 분은 시해되고 전부 다 정상적인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큰 안타까움과 동시에 비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식 교수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검찰에 도착하고 나서 청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마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영상 보여드리고 나서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봉규 변호사는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옆에 그 마중 나왔던 검찰 직원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본심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좀 본심인 것 같고요. 그러나 워낙 관심이 집중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 지금 뒤에 나왔던 8초의 잠깐 두 마디 멘트는 하나만한 멘트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것은 재벌 총수를 비롯해서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 서초동 검찰 본관에 나올 때 항상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어떤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그 검찰총사에 소환됐을 때 그 역사적인 날 국민들에게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로서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멘트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파면 이후에 사주로 돌아온 날 본인의 그 직접 발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경욱 국회의원의 민경욱 대변인의 전언으로 전해진 것에 의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사실상 불복의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피의자 신분에서 지금 검찰에 소환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검찰 조사에는 억울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는 여기에 맞설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간접적 암시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송구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송구도요. 제가 볼 때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했을 때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면목이 없다는 얘기죠. 면목이 없다 그랬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죄송과 면목이 없다와 송구하다는 약간의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송구란 단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난번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메시지도 송구란 말이 나옵니다. 그때 송구의 이 문맥은 뭐였냐면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서 송구하다는 이야기예요. 잘못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예.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뜻이랍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는 뜻의 표현이 송구하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하다나 미안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지켜본 정치권 상당히 비판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출두하겠다, 특검에 출두하겠다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있었는데 역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비춰지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용서를 표하지 않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실히 조사받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해서 역사와 국민들 앞에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반응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이 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당원인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앞서 지켜보신 야당의 반응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네 번째로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런 국가적 비극에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검찰 출석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면서 검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반응은 예상이 됐던 건가요? 예상이 됐던 반응이죠. 그러니까 다소 어정쩡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선 국면이 돼서 자유한국당도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을 생각한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가근 불가원,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 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공식적인 당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식적인 당 차원의 입장 발표는 없다. 네. 정호택 원내대표가 한 얘기로 그냥 가름해달라. 이런 거는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특히 TK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를,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다른 본제 컷오프 통과한 후보들은 다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정당의 반응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대선을 49일 앞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 주자들은 또 어떤 반응 보였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측입니다. 검찰은
법과 정의에 성역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낡은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 교체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입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마저 우려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네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할 일은 정치가 아니라 오직 수사다. 허튼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정치권도 기웃거리지 마라. 당장 오늘 조사부터 빈틈과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명만 받아 적지 말고 무수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당의 손학규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 김관영 경북지사는 불구속 수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진태 의원 얘기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을 사건을 열심히 수사해서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이 임무이기도 하지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검찰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갖춰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반응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야겠죠. 지금 검찰이 눈치 보고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다. 어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속하라면 하고 불구속하라면 불구속하면 될 것이다. 나는 더 할 이야기가 없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검찰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이 김수영의 플립에 나온 네. 좋은 식구를 홍준표 지사가 검찰을 좀 비판하는 데 쓰는 것 같은데요. 김영규 교수께서 보시기에 딱 한 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주 좋게 표현하면은 국민이고요. 아주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이 지금 구속수사하라는 그 여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 논평들을 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보면서 느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여전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국민의 민심과는 맞지 않는구나라는 거하고 정말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 두 가지는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넘어서서 정말 상황에 대한 판단이 명쾌하고 그리고 국민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하는 오늘의 조사에 대한 소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이 검찰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말은 저것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런 의미에서 전 대통령이 실은 실기한 거죠. 청와대에 나오면서 충분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시기나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를 앞두고 청사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시 한번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오늘이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들과 그리고 다른 야권의 대선 주자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아직까지는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안철수 전 대표 조금 전에 호남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민만 보고 법만 보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당하게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예, 사실은 이제 이전에 며칠 전에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이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강제 수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에서 같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볼 때는 바른정당 후보나 아니면 아까 앞서서 나왔습니다만 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들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경선 국면뿐만 아니라 본선에 올라가더라도 결국 그들이 의지해야 될 사람들은 이 중도와 보수에 있는 많은 광범위한 이른바 샤이 보수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갖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이 분노와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 동정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다소 애매한 태도를 갖는 것은 그런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반응을 안 내놨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오늘은 특별한 반응이 없지만 어제 토론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국격을 생각해서 불구속 수사했으면 좋겠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TK 정서가 중요하고 지금까지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반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인식이 그쪽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으면서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을 주장하면서 내가 좀 너무 야박한 그런 입장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겠죠. 두 분께 여쭤볼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종일관 말씀드린 내용은요. 저는 불구속으로 조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물론 이제 검찰은 검찰 나라의 원칙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게 평상적 상황 속에서는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대선의 구조를 아주 굉장히 뒤틀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후보라든지 또는 특정한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고 그리고 선거가 끝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단 하나라도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어느 세력이 조금만 유리하다고 하는 여운을 내게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더 나가서 이게 뭐 굉장히 오래 시간이 끄는 부분도 아니고 한 50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 50일도 안 남았죠. 49일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갈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파장과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 어떤 결정도 저는 득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반론적인 원칙을 강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 혐의의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일반론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죠. 뇌물죄까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성실하게 태도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론적 원칙을 가지고 저는 검찰도 오늘 수사를 한 다음에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 내에서도 일선 검사에서는 당연히 그 원칙을 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견을 낼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수뇌부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지금 김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구속이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고 다시 호송차에 실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것이 연일 남은 49일 동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파장까지를 고려하면 굉장히 검찰로서는 오늘의 소환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소환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한 다음 집으로 보내고 나서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서 미리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두환 표창 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이번에는 자신을 고향인 부산에서 돕고 있는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이 부산 대통령 만들자 이 발언 때문에 지역주의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산 사람이 주체가 되어 부산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만들어내는 부산 대통령은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이 만들어낸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산을 발전시켜 나갈 부산 출신의 대통령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오거돈 전 장관 얘기하고 나서 그 말을 또 이렇게 이어받았군요. 좀 이어받은 측면도 있지만 좀 그 소위 지역주의 문제는 지금
광주, 그러니까 호남 경선을 앞둔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참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모든 지역에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지역구도 타파에 앞장서겠다. 이러면서 좀 정정성 발언도 뒤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 정정성 발언도 붙어 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지금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 발언 그냥 넘어가고 있질 않네요. 비판하는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해명이 먼저 나왔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산 대통령이라는 표현만 문제 삼아서 지역 감정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갈등 부추기는 말 꼬투리 잡기다. 터무니없는 공세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왜 이런 반응을 내놨느냐 하면 안희정 충남지사 측과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서 이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극복해야 할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이런 유의 발언이 우리 당 대선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니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산 대통령 발언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자극을 자극하는 제2의 우리가 남이가 발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뿌리 깊은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노무현 정신을 짓밟은 형태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김은식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이 지역주의 조장하는 발언으로 들리세요? 어떠세요? 일단 이제 부산 선대위를 따로 저렇게 대규모로 메모드급으로 출범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지금 예비 경선 지금 상황이고요. 본선에서 뛸 수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부산 선대를 저렇게 꾸리는 것 자체가 부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화면에 보니까 오거돈 그 상임위원장께서 보고 읽지 않습니까? 보고 읽는 내용에 부산 대통령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부산에 있는 민심 내에서는 부산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무런 스스럼이 없는 분위기를 지금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우리 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호남 경선이 코앞에 있는 것이고 며칠 전에 전두환 표창장 때문에 호남에서 지금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데 부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부산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그냥 흘러나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너무 앞서가는 1위 캠프에 좀 이른바 뭐라고 할까 안이함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너무 좀 분위기를 좀 쉽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메모드 선대위 그 출범 자체가 문제다 이런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김영린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다른 주자 측의 비판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조장한 건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2006년 5월 달에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시민들을 향해서 노무현 정권은 부산 정권이란 말까지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식으로 충분히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저는 고약한 발언이고 절제됐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1등 후보 아닌가요? 그러니까 후보는 1등 전략을 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또 전두환 표창 이어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은 곧 이어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렇게 자꾸만 지역이 감정이 우리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선거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혹시 너무 문재인 전 대표를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어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발언이 나오면 또 저희가 또 안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드린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봤는데 자유한국당 얘기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선에 나갈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됐죠? 4명으로 압축이 누구입니까? 됐습니다. 홍준표 지사, 김진태 의원 아까 인터뷰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김관용 경북도지사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정말 불사조라는 별명이 딱 맞네요. 이번에도 또 살아남았군요. 예. 뭐 지금 보면 후보들 구도를 보면 충청권 인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충청권에 상당히 조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덕을 상당히 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명이 이제 본경선에 진출했으니까는 추가 기타금 2억 원씩 또 내야겠군요. 내야죠. 예. 대선 후보 되려면 돈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4명
자유한국당 경선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홍준표 지사가 이제 1강을 이루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이제 후보들이 이제 추격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결국은 보수를 누가 결집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표심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경선에 대한 방법도 있겠으나 결국 이제 당원하고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봤을 때 아마도 늦게 돌입을 했지만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로 봐서는 여전히 홍준표 지사가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상황이라는 거 항상 바뀌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4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나머지 후보들이 결국은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서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30일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뭐 양쪽 모두 다 대세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방어하는 후보도 있고 공격하는 후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규칙가 좀 더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경선 관련 소식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